뚜루루루. 재밌다 재밌어. 떡이 출근 안 해요? 안 해. 출근을 왜 해? 나 백수인데. 바보야, 넌 첫 출근이야. 아이씨. 큰일 났다. 아,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연구원 인턴 송입니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미안했어요. 네, 게이트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기 씨, 아무리 지각해도 시청자들에게 어디 가시는지 설명은 해주셔야죠. 오늘 우리나라의 주요 현안인 인구 문제에 대해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곳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턴 체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저 빨리 들어가야 돼요. 30분이나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또기 인사드립니다. 아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또기입니다.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여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이거 뭐예요? 이거 엑셀이에요? 예, 엑스. 저 엑셀 못하는데 이거 다닐 수 있나요? 선생님, 근데 많이 더우신가 봐요. 있었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궁금한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일하는 게 많으니까 궁금한 게 많더라도 저쪽 같이 얘기해볼게. 궁금한 거 많으니까 저쪽 가서. 그럼 선생님한테 박사님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예, 뭐가 저한테 궁금하세요? 5분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시죠.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가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 도시서 와서 친구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턴으로 온 또기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시길래 저를 이쪽으로 안내해 주신 거죠? 네,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구 모니터링 평가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라든가 인구 정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상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3인데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러한 수치는요, 기록이 없어요. 인구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사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전쟁이 난 국가들도 이것보다 높아요. 이런 0.7대의 합계 출산율이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요. 동독이 무너졌을 때 동독 지역에서 약간 몇 년 동안 잠깐 나타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수준일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수치가 너무 무뎌진 것 같아요.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나쁜 것인가요? 다른 나라에서는 작은 인구 규모로도 잘 살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나쁘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벤져스 영화 아시죠?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싹 해서 절반으로 싹 줄어드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역삼각형이 되면서 사망자들이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해도 별거 아니지 않냐는 의미는 고령화가 심각해져도 문제 없지 않냐는 얘기랑 똑같아요. 이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청년들이 성장기에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급변하면서 굉장히 경쟁 시대, 특히 사교육과 관련된 굉장히 입시 지옥을 경험하면서 성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느끼는 가족들의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친밀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가족의 친밀성에 대한 경험 부재가 지금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족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내가 꾸리는 가족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선택을 하겠죠. 우리 사회의 가족들이 행복해지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심층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늦게 결혼을 하거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미래의 가족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인구 감소가 진행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격차와 불평등은 계층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세대를 따라 생기게 될 것이고요. 우리 사회 통합이라든가 사회 연대성에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거예요. 가족의 변화도 또 중요합니다. 이런 예를 들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장례식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노인분들이 많아지시니까 사망자가 많아지시고 장례가 굉장히 많아질 건데, 문제는 외로운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예요. 또 하나 또 다른 예를 들면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요, 피가 모자랄 것 같아요. 나중에 피는 인공적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근데 노인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암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수술을 많이 받으면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요는 그만큼 늘어나는데 피는 젊은 사람들이 갖다 제공해 주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피의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피 혈액의 부족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세대가 강아지라서 병원 못 갈 수도 있는데 살아생전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혈액이 모자라서 수술 날짜를 잡지 못하는 이런 의료사고도 일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답이에요. 정부에서도 지난 15년, 20년 가까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지원들, 특히 청년 세대에 맞춰서 또 효율적으로 정책들이 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원 정책으로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교육비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우리는 다 개입이 돼 있거든요. 특히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양보하고 사회 구조의 기회의 구조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은 이렇게 크게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 사회적 합의 과정,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나 단편적인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인구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하지만은 그런 관심이 높아진 것만큼 우리의 지식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셀럽들이 하는 말 중에 하시는 말씀 중에 틀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정책을 꾸리고 우리 사회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 논의를 풍부해야 되겠고요. 또한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잘못된 정보, 편향된 정보들에 대해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공론화하는데 위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우리 사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야 할 것 같아요. 단기적인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정책을 그냥 부정해서는 안 돼요. 먼 긴 안목을 가지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세대에게는 약간의 불리함을 갖다 주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미래 세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라해내는 그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박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문제로 제가 기습으로 사행시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인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대로 고민해야 되겠죠. 박수!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인턴 생활은 망쳤지만 연구원 선배님들을 만나고 나니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 뿌듯해.